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장년봄 파혼에 지금은 싱글인 직장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 결혼해서 사는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그나마 나는 결혼 전에 파혼을 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할 사람의 모친의 악행으로 파혼했어요. 이상하게 제가 만나던 사람과 인연이 아니었는지 결혼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기도 했고 저에게 안 좋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에게 하늘 같았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일입니다. 올해 봄이 엄마의 첫 번째 기일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 일찍 제 옆을 떠나신 것 같아 슬프기만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형제자매 없이 혼자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지만 엄마는 혼자 남을 딸이 걱정되셨는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의 앞날을 살펴주고 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빈소를 장례식장에서 결혼할 사람과의 파혼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엄마가 딸 인생 힘들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해주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3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그 엄마의 본색을 제대로 마주한 저는 엄마의 장례로 힘든 와중이지만 망설이지 않고 파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모가 제 옆에서 엄마 대신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 익명의 공간에 남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저는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까지 다 마친 후에 결혼을 미루려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하필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결혼도 결혼이지만 엄마가 어찌 될지 몰라 제가 옆에 있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암이란 게 수술만으로 고쳐지는 병도 아니고 아빠도 안 계시고 외동딸인 저만 있으니 엄마 혼자 도저히 투병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미루려고 엄마와 먼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결혼 미루는 걸 말리셨어요. 엄마는 어렵게 잡은 결혼 날을 미루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은지야, 엄마 괜찮으니까 결혼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해. 엄마 병은 병이고 너 결혼은 결혼인 거지. 왜 엄마 때문에 네 인생 중대사를 미루니?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당장 엄마 항암하고 수술하고 한동안 신경 쓰려면 나 결혼 준비랑 같이 병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나 아직 고작 30인데 결혼하면 더 미룬다고 뭐 시집 못 가겠어? 지금은 엄마 치병이 더 급하지. 돈도 많이 들 텐데. 나 1년 정도 미루고 엄마 몸 회복하면 그때 할게. 그때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엄마 말 듣고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자. 엄마는 걱정하지 마. 보험도 다 들어놨고 주변에 암 걸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항암할 때는 혼자서도 병원 왔다 갔다 잘만 하더라. 그리고 엄마가 더 나빠질 수도 있잖니. 오늘이 제일 건강하고 젊은 날일 텐데 지금보다 몸도 안 좋아져서 네 결혼식 혼주석에 앉기는 싫어. 무슨 소리야 엄마. 그때 가면 나 치료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할 텐데. 그래. 네 말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니. 엄마가 혹시나 너 두고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해. 저는 어쩐지 엄마 말에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딸 결혼식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남보기의 예쁜 모습으로 혼주석에 서고 싶으실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가서요. 사실 저는 아빠가 진작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신 건 아니고 남자친구와 연애할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재산은 좀 있으셨어요. 엄마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셨는데 1층 공방에 5층짜리 건물 엄마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별개로 엄마 외갓집이 부자라 상속받은 유산도 많으셨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지방이지만 예전부터 대대로 대농이셨고 동네 유지로 땅 부자라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 덕에 돈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었네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잘 사는 건 모르셨을 거예요.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 제가 돈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인데요. 처음 결혼하자고 한 것도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저 정도면 큰 문제 없이 결혼하겠다 싶기도 했을 거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찬데다 그 당시는 왜인지 몰라도 결혼 뽐뿌가 온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결혼 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최초로 결혼말 나와서 인사하러 갔을 때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에 아빠가 안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눈치가 빨라서 딱 알겠더군요. 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는 결혼과정에 대한 편견도 없고 부모가 한쪽에 안 계신 게 무슨 흠이냐 할 수도 있지만 아들 가진 엄마든 딸 가진 엄마든 내 새끼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온전한 집에 시집 장가 보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형편만 놓고 보면 아빠 안 계신 저보다 양친 다 계신 남자친구 쪽이 기우는 결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건물도 소유하고 계신 데다 월세 수익으로만 본인 노후를 넉넉하게 챙기는 게 가능하신 반면 남자친구는 직장은 든든하지만 두 분이 전셋집에 거주하시고 대출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히 아들 장가 간다고 큰돈 보태줄 형편은 아니셨고요. 일단 저는 남자친구지만 경제 사정을 대충 파악하고 있었고 아들이 부모님을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 없으셨고 오히려 처음에는 좀 아쉽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친정엄마랑 너랑 둘뿐인 거니? 다른 가족은 없어? 네, 어머님. 저 외동딸이에요. 외가는 조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이모님은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서울에 사세요. 그렇구나. 그럼 아버지 친가 쪽은 왕래를 안 하는 거야? 혼사 같은 큰일을 치르는데 아빠도 안 계시니 친척들이라도 든든히 있어주면 좋겠다만. 아, 아빠 친가 쪽은 남자 형제가 없으셔서요. 고모는 해외에 거주하세요. 저희 아빠 장례식 때 보기는 했는데 평소에 저랑 가깝게 지내지는 않아서요. 내가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언짢은 건 아니지?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이 33세 장가가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잖니? 요즘 워낙에 결혼이 늦는 추세이기도 하고 여자가 30이라고 덩달아 결혼 급하게 할 필요 뭐 있나 싶어서 결혼은 좀 천천히 했으면 했거든. 내가 볼 때는 너도 그다지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듯 보여서 말이야. 혹시 결혼이 급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지금 결혼한다고 우리 아들이 집 해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이 안 좋구나. 제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보다 3살 위인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하자고 재촉했음에도 예비 시모는 제가 자기 아들과 결혼에 목을 맨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야말로 결혼 급하게 할 마음은 없어요. 오빠가 결혼하자고 올해부터 계속 서두르길래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재촉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황하면서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집 사서 장가 가라는 건 아니죠? 엄마가 사줄 거 아니면 나 장가 50대서도 못 가요. 요즘은 맞벌이 하는 세상이라 다들 빚내서 전세든 자가든 사는 거죠. 결혼은 운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거예요. 저도 벌써 33이잖아요. 자리 잡고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서요. 이것저것 따지면 결혼하는 게 쉽겠어요? 얼굴 보자고 해놓고 결혼 미루자고 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엄마? 그래.
네 말도 맞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엄마도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이제 직장 생활 몇 년 했는데 집에 조금만 더 보태고 장가 가면 얼마나 좋니? 그래 알겠으니까 순리대로 해보자. 대신 둘 다 직장 다니니까 우리한테 큰 도움은 기대하지 말고 능력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냐만 나나 네 아버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렴. 처음에 시어머니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부모 도움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하셨고 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보탬을 많이 못 받았다며 아쉬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서두르는 거면 조금 미루는 게 어떻냐는 말씀도 하신 거였죠.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남자친구는 저에 비해 결혼 준비가 더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1, 2년 더 있다 해도 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다 갖춘 상태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둘이 같이 벌면서 모으면 훨씬 빨리 자리 잡고 살 수 있다고 결혼을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날 잡고 상견례까지 마쳤고요.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 엄마가 암을 선고받으신 거였죠. 당연히 남자친구에게도 엄마 암 선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엄청 놀라고 저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좋은 일 앞두고 이게 뭔 일이라냐? 그럼 장모님은 수술하시면 괜찮아지시는 거래? 요즘은 의학기술이 좋아서 암도 다 치료된다더라. 예전처럼 걸리면 죽는 그런 병 아니라니까 괜찮으실 거야.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볼 수 있다잖아. 그래도 암은 기수가 중요하다는데 엄마는 전이도 있는 사기라서 문제지. 저러다 갑자기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사실 나는 결혼 미루고 싶은데 엄마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결혼을 왜 미루냐고 하셔서 마음이 좀 복잡해. 그건 장모님 말이 맞아. 장모님 아프다고 결혼 미루면 우리 진짜 영영 언제 결혼할지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은지야, 내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장모님 말이야. 보험은 있으신 거지? 보험 없으면 치료비 감당하기 힘들다던데 너 혼자 버는 거랑 장모님이 그 쬐그만한 공방에서 나오는 돈으로 되겠어? 아프시면 가게도 당분간 접으셔야 할 거 아니야. 보험 얘기부터 물어보는 남자친구에게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엄마 보험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얘기는 해두었습니다. 그때는 한창 신혼집을 알아볼 때라 남자친구가 조금 돈 때문에 예민하긴 했었어요. 우리 동네는 전세가 좀 비싼 편이라 대출이 불가피했는데요. 사실은 친정엄마가 엄마 명의 집에 세입자 전세금을 우리 돈으로 빼주고 전세로 들어오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담 없고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가 얘기 꺼내기 전부터 무조건 직장에서 출퇴근이 편한 곳에 집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비싼 곳으로만 알아보려니 생각보다 예산이 초과돼서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어요. 이미 반반 결혼하기로 했는데 제가 더 보탤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몇 군데 보기로 한 집을 보고 여의치 않으면 제가 돈을 더 보태더라도 어쩔 수 없겠다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암 판정 받고 갑자기 병원 예약이니 수술 날짜니 신경을 쓰게 되는 바람에 결혼 준비는 잠시 뒤로 미뤄지게 되었던 겁니다. 시댁에도 엄마 소식이 들어갔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까지 주셔서 엄마 걱정을 하는 듯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묘하게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납니다. 예은지야, 소식 들었다. 어쩌니? 엄마가 유방암 사기에 전이까지 됐다고 들었어. 수술하고 괜찮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고 있니? 엄마는 좀 괜찮으신 거야? 처음에는 순수하게 엄마를 걱정하시는 듯한 말투라 저는 울음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아가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수술해도 어찌 될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어머니. 내년에 결혼할 때까지 엄마가 괜찮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을 미룰까도 했는데 엄마는 미루지 말라 하시고 지금 저도 경황이 없어요. 아유, 그래. 엄마 돌아가시면 세상에 연고도 없이 너 혼자 아니냐. 어찌 너는 가족 복이 이리 치질이도 없는 거니? 다른 게 복이 아니야. 부모가 옆에 오래 있어주는 것 자체로 복인데. 아유, 이런 걸 두고 박복하다고 하는 거지 뭐겠어. 아, 참, 내 정신 좀 봐라. 다른 게 아니라 너 엄마 수술하고 암투병 하는데 네 결혼 비용까지 털어서 하는 건 아니지 걱정돼서 전화했다. 가뜩이나 우리 아들도 집 문제 때문에 돈 없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너 알지? 근데 너 돈 들어갈 일이 구말리가 되어버려서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여러모로 어깨가 무겁겠다 싶어 어찌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 결국은 어머니가 전화한 이유는 우리 엄마 안부는 둘째 문제였고 기승전 아들 걱정과 제 결혼 비용을 엄마에게 쓸까봐 걱정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순간 기분이 상해버린 나머지 저는 대충 어머니에게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대체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 암 선고받은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며 따졌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 엄마 암 투병하는데 오빠한테 금전적으로 불똥 튈까봐 어머니랑 얘기했어? 왜 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엄마 치료비를 결혼 자금으로 쓰지 말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 아, 은지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가뜩이나 우리 부모님도 내가 드리는 생활비 없으면 타격이 크신데 장모님 투병하시면서 나까지 기대지 않으리란 법도 없잖아. 나 힘들까 봐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해? 내가 오빠한테 우리 엄마 치료비 보태달란 적 없잖아. 우리 그 정도로 대책 없는 집 아니야. 근데 나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해야겠다.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말이야. 일단 날짜는 많이 남았으니까 신혼집은 나중에 알아보자. 오빠 말대로 나 지금 엄마 때문에 당분간 다른 일은 신경을 못 쓸 것 같아. 그리고 오빠 어머니한테 똑똑히 전해드려. 우리 엄마 치료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은 접어두시라고. 그래서 그때 결혼 준비는 일단 엄마 수술 뒤로 미루자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어차피 결혼 날짜가 이듬해 봄이기도 했고 예식 예약도 하지 않았으니 날짜는 다른 날로 미룰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신혼집 알아보며 돈 없다는 남자친구 스트레스도 신경 쓰였고 저는 결혼보다 엄마 살리는 일이 더 중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항암을 해도 그다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나날이 상태가 안 좋아지셨지만 생각보다 의연하셨어요. 수술하고 항암하시면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따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날은 혹여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을 대비하시는 건지 주변 정리를 하나둘 하시더라고요. 마침 엄마 아는 지인분이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시는지라 유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셨습니다. 자식이 저뿐이었지만 엄마는 이모와 조카들에게도 마지막 선물의 의미로 적당한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기셨죠. 저도 당연히 동의했고요. 엄마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엄마가 저 슬퍼하는 거 보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은지야, 엄마가 혹시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가게 되면 그때 너는 더 정신없을 거야. 엄마가 조금 더 같이 있어준다면 좋겠지만 만일의 일도 대비해야 하잖아. 변호사한테 엄마 유산 상속 문제 잘 처리해달라고 의뢰했어. 부동산도 그렇고 현금이랑 주식이랑 엄마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 상속 절차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너도 편할 거다. 머리로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진짜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산이니 유언이니 얘기를 꺼내면 듣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하시고 좀처럼 몸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좋아졌나 싶으면 다른 데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손봐야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반복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몸이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항암하시면서 워낙 몸이 약해지신 데다 전이된 암이 너무 진행이 빨랐어요. 암 선고받고 몇 개월간 게다가 뼈로 전이된 부분은 고통도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셨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못하게 되시니 상태는 더 안 좋아지셨어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실도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간혹 혼자 버거울 때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는데요. 생각해보니 매번 남자친구는 제가 와달라고 할 때마다 늘 오기 곤란하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오빠,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병원에 들를 수 있어? 나 급하게 나오느라 엄마 짐을 하나도 못 챙겨왔는데 어쩌지?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내겠다. 그럼 엄마 퇴원할 때는 도와줄 수 있을까? 주말이니까 그건 괜찮지. 이번 주말? 어쩌냐. 하필 또 워크숍 일정이 있어서 그날 오후나 시간이 날 것 같아. 미안해 지은아. 나 지금 통화 오래 못해. 내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저는 서운했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바쁜 부서에 있고 야근이 잦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저는 나날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엄마 때문에 직장도 잠시 휴직계를 내고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즈음 갑자기 말도 어눌해지시고 정신도 혼미해지신 것 같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말이 병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보호자 상주가 어려우니 요양병원으로 가시라 해서 제가 있는 지역 요양병원에 모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심폐소생술 중 돌아가신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상황에 대비해 준비는 해놓았지만 저는 형제자매도 없이 외동이다 보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엄마 임종을 이모와 같이 지켜서 그래도 할 도리는 했다는 마음이었는데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당장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빈소를 차려야 하고 장례 준비를 해야 했죠. 남자친구 역시 제가 연락을 했더니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장례 첫날부터 저와 같이 자리를 지켰는데요. 제가 상주지만 결혼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많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을 한참 치르고 식사를 할 때 남자친구가 대뜸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은지야, 장모님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다. 거봐, 내가 누누이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잖아. 내 말대로 미리 준비해 놓으니 덜 정신없지? 장례 치르고 장모님 보험이랑 집 정리하는 것도 같이 도와줄게. 근데 은지야, 말 나온 김에 이제 자세히 상의해봐야 하지 않아? 장모님 집은 대출 같은 건 없으신 거지? 나도 너희 집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도와주지. 지금 오빠가 딱히 도와줄 일은 없어. 이미 엄마가 천천히 정리해 놓으셨거든. 마침 변호사님이 엄마랑 지인이셔서 장례식 때 오셔서 대충 얘기해 주시기로 했어. 아, 그래? 그렇담 뭐 알았어.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고. 그래도 장모님이 남겨주시는 건 좀 있는 거지. 우리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집도 못 구했잖아. 그래도 장모님이 우리 마지막 선물을 좀 주고 가시려나? 저는 남자친구 말을 듣고 기분이 어쩐지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장례식에서 오빠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일이지. 오빠 말 들으니까 꼭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돌아가신 게 잘 됐다는 말로 들려. 제가 정색하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얼른 말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네. 아참, 이따가 어머니 오신대. 어머니도 안 싸돈 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충격받으신 것 같더라. 어머니가 조문을 오신다길래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손님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엄마 지인분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 회사 사람들도 전부 저녁 시간에 조문을 왔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도 초저녁 무렵에 조문을 오셨는데요. 저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어쩌니. 친정엄마가 결국은 못 버티신 게로구나. 혼자 힘들지? 그래도 엄마가 너 생각해서 고생 많이 안 시키고 가신 거 아니겠니?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무튼 너도 정신줄 단단히 붙잡고 장례 잘 치러야겠구나. 혼자 힘들어서 어쩌니. 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식사 좀 하고 가시겠어요? 아유 됐다. 나는 남의 장례식 가서 음식 안 먹어. 마실 거나 좀 다오. 예비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음식 먹기 싫다고 하시더니만 두리번거리며 앉을 자리를 찾으셨고, 저는 어머니를 자리로 모시고 간단하게 먹을거리를 챙겨드리고 조문 오시는 분들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문객이 뜸해져서 저는 남자친구와 어머니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입을 가만두지 않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이라는 병이 무섭다는 말부터 저도 엄마에게 암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매년 검사를 하라는 둥 좀 실없는 소리를 하시긴 했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어머니가 언제 가시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꾸 저의 신경을 긁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은지야, 근데 엄마 치료비 꽤나 많이 들은 거 맞지? 너 힘들까 봐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만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어디 한번 말해봐라. 몇 천만 원 든 거니? 그래도 보험 든든하게 들어놨다던데 맞니?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물어보시는 말에 대강 대답은 해드렸어요. 네. 돈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험 덕은 많이 받네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왜 걱정할 일이 아니니? 둘이 결혼할 사이니 당연히 돈 걱정할 수밖에 없지. 너 신혼집 알아보다가 많은 거 보고 힘들구나 생각은 했어. 아이고 그래도 빨리 돌아가셨으니 집안 기둥까지 다 팔아먹지 않은 거지 뭐겠어. 얼마나 잘된 일이니. 이게 바로 호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식 고생 안 시키고 본인도 재산 축 내지 않았으니 다행 아니겠니. 내가 말은 안 했다만 사실 혹시 네 엄마 투병 길어져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시면 어쩌나 했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마 너도 힘들었을 거야. 게다가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겠어? 아유, 우리 아들 돈 빼먹을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다. 아주 내가 한시름 났지 뭐냐. 저는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나 싶었습니다. 호상이라니요? 암투병하다 돌아가신 분에게 그게 할 말인가요? 그리고 기어이 자기 아들 돈으로 치료비 쓸까 봐 걱정했다는 말을 하시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엄마 장례식장임에도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호상이라뇨?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오빠가 우리 엄마 치료하는데 1,000원 한 장 보탠 적 없고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지금 어머니 말은 우리 엄마 일찍 잘 죽었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어머, 얘, 너는 네 엄마 조모는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문제지. 은지야, 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엄마가 너 기분 나쁘라고 하신 말 아니야. 엄마도 말씀 그만하세요. 남자친구가 화를 내는 저에게 놀랐는지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제가 버럭 화를 내니 당황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 입을 일단 막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온 저희가 의심이 되었고 남자친구가 엄마 사후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재산 문제를 은근히 떠보는 것이 떠오르며 두 모자가 나한테 뭔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놈아. 너는 여기서 지금 네 색시감 편을 드는 거니?
아직 사돈도 아닌데. 그래도 너 생각해서 온 시어머니한테 파락파락 대드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지훈이 너도 그래. 내가 네 친정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돈 들어갈까 봐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어쨌든 이제 너 부모도 없이 혼자 아니냐? 그럼 우리한테 기대라고 그 말 해주러 온 건데 뭐? 내가 어디 못할 소리라도 했니? 솔직히 네 친정엄마 지금 돌아가신 건 너한테도 잘된 일이야. 어머니는 말실수를 사과하기는커녕 벌써부터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하시더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러는데 결혼하면 엄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얼마나 나를 우습게 할까 싶었고 결혼할 마음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니야말로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아세요? 오늘 와주신 건 고마운데 그만 가주셨으면 하네요. 저 어머니 아들하고 결혼 안 할 테니까 두 사람 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우리 엄마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가족 될 생각은 없네요. 그러자 어머니와 남자친구 둘 다 아까보다 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니 그 상황에서 파혼을 얘기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뭐야? 얘!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제 기댈 곳도 없는 애가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면 너 같은 애 솔직히 다른 집에서 시집가기 힘들어. 누가 부모 다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어 하겠니?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잘난 며느리감 모시면 되겠네요. 저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사정할 생각 없거든요. 그만 가주세요. 저 지금 정식으로 파혼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은지야, 엄마가 말실수한 건 내가 사과할게. 근데 파혼이라니. 너 지금 장모님 돌아가셔서 정신이 힘들어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일단 나 어머니 모시고 돌아갈게.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내일 얘기하자. 올 거 없어. 우리 헤어지자. 결혼 준비 딱히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잘 됐지.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저런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시어머니로 모셔야 해?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날 저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두 모자가 돌아가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생각할수록 화가 솟구쳤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예비 며느리 엄마 장례식에서 아들 돈 안 써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심보는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걸 아들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그만큼 못된 심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파혼 선언한 거고 전혀 후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남자친구가 또 와서는 자기 엄마 언행을 사과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은지야, 엄마가 말실수 하신 거 사과할게. 내가 집에 가서 힘든 사람한테 너무하셨다고 잘 말씀드렸어. 엄마가 내일 마지막 날이라 오전에 들리겠다고 하시니까 그만 마음 풀어. 별것도 아닌 걸로 파혼이라니. 그러지 말자. 어? 별것도 아닌 일? 오빠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더 문제네. 나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 아니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 오빠랑은 파혼이야. 사람을 못 알아들어?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저는 엄마 입관식을 하고 하도 울어서 더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꼭두 새벽부터 남자친구와 예비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제가 엄마가 생전에 지인이셨던 변호사와 상속 절차랑 이런저런 서류를 주고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사과하겠다고 오셨는데 지금 얘기 나누는 거 힘든 상황이야? 이분은 누구신데? 남자친구는 기어코 자기 엄마를 대동하고 나타나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 뜻은 전달했잖아.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 너는 어른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데도 이렇게 폰쩍만쩍 할 거야? 지금 바쁜 것 같으니 얘기 끝나면 우리도 얘기 좀 하자꾸나. 아니요. 저는 할 말 없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사과는 받은 걸로 할게요. 그렇지만 결혼은 안 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고
변호사님과 얘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두 사람을 등지고 변호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상속세는 알겠고 엄마 재산 유언대로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대부분 어머님이 생전에 따님 이름으로 해놓으셨는데 건물은 아직 명의 이전을 못하신 게 있네요. 아파트랑 지금 월세 받는 상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듯 싶네요. 조카분 두 분이랑 이모님한테 남겨놓으신 것까지 분배 절차 끝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치르시고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생전에 김 여사님이 좋은 일 참 많이 하셨고 저한테도 좋은 고객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머님 잘 보내드리세요. 그런데 변호사 하는 말에 귀를 쫑긋하고 듣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변호사한테 묻더라고요. 저기 변호사님, 제가 은지랑 결혼할 사람인데요. 장모님이 유산이 많으셨나 봐요. 지금 들으니까 부동산이니 현금 자산이니 엄청난 것 같은데 은지가 저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요. 그럼 여기 은지 씨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아니라서요. 대체 자기가 뭔데 궁금해하면서 주제넘게 변호사한테 묻나 싶었습니다. 오빠가 그걸 왜 궁금해? 왜? 오빠 돈 빼먹을까 봐 내심 걱정했는데 나한테 재산 있다는 소리 들어서 아차 싶어? 그 인간은 제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자리를 뜨자 남자친구는 득달같이 조금 전 변호사와의 대화를 묻더라고요. 은지야, 너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지금 보니 변호사까지 와서 상속 문제 얘기할 정도면 너 유산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건물은 뭐고 아파트면 현금 자산 얘기는 대체 뭐야? 어머머, 야가, 너 친정엄마가 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였니? 세상에, 나는 사는 집 하나 정도 남겨놓고 가셨나 했는데 너희 집이 그리 알부자였어? 우리 아들이 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만 그 말이 진짜였구나. 대체 두 사람 뭐예요? 제가 유산 상속을 받든 말든 뭔 상관이고 남의 장례식장에서 이 난리를 떠는 거죠? 오늘 장지 가야 해서 바쁘니까 다들 나가세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제 팔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엄마한테 계속 사과하라고 여기까지 모시고 왔잖아. 너는 내 맘 알지? 엄마! 빨리 사과하세요. 아들 장가 못 가고 노총각 되는 거 보기 싫으면 빨리 은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라니까요. 예, 내가 미안해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계속 매정하게 뿌리칠 거니? 고작 말실수 가지고 너도 참 대단하다. 어쨌든 내 입방정이었으니 어쩌겠니. 미안하다. 제발 파혼 물리고 우리 아들하고 다시 시작해봐. 내가 오늘 이후로 모든 일절 간섭 안 하마. 저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지만 파혼은 번복 없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두 사람 안 달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엄마 재산 있다는 말 듣고 아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러니까 더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 다 당장 돌아가세요. 큰 소리 내면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두 사람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파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걸 본 남자친구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멱살잡이를 하더니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엄마, 이제 어쩔 거예요? 엄마 입방정 때문에 아들 학길 망쳤잖아요. 내가 그랬죠? 은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잘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사달을 내시냐고요? 엄마가 지금 얼마를 날렸는지 아시기나 해요? 다 우리 거 될 수 있었는데 날아갔다고요. 아이고, 너 이거 못나?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아무리 엄마가 말실수했기로써니 엄마 멱살을 잡는 후레 자식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이거 못나? 아, 억울해.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엄마 때문에 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내 멱살을 잡을 게 아니라 지은이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는 게 어떻겠니? 아들, 이러지 말고 일단 놓고 얘기해.
다 끝났어요. 내가 공들인 거 엄마가 다 망쳤다고요. 내 인생 정말 망쳤잖아요. 어쩌실 거예요? 지은이가 나랑 이제 결혼 안 한다는데. 두 사람은 막 나가려고 작정한 듯 시커먼 속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물려받은 유산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걸 한탄했고 분에 겨워 자기 엄마 멱살까지 움켜쥔 거였죠. 소란이 일자 이모부와 가족들이 몰려와 두 사람을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심지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군요. 저는 저 눈물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부가 한 번만 더 저를 찾아오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남의 결혼식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내가 지은이한테 대충 사정은 들었다만 아무리 파혼을 못 받아들인데도 조상난 집에 와서 이게 지금 무슨 태도야? 자네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게. 우리 지은이 자네한테 시집 안 보내니까 당장 돌아가. 우리 지은이 부모 없다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게. 그런 말 듣고 결혼할 여자 대한민국에 없어. 내 딸이라도 절대 시집 안 보내지. 이모부가 강력계 형사라서 얼굴이 우락부락하신데 그거에 쫄았는지 그날 이후 두 모자는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연락 와서 괴롭히면 정말 스토킹으로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다행한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깼고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속물에 마음 씀씀이가 못된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런 집에는 절대 시집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신 후에 제 인생을 구해주시려고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본인 스스로 못된 인간임을 드러내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러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일부러 더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파혼한 슬픔보다 엄마를 보낸 슬픔이 아직은 더 크기도 하고요.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야겠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을 우리 엄마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밝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